네, 그러면 앞으로 인구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사람들 관심이 많은 정년 연장 논의는 왜 빠진 건지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나온 내용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과 다른 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부가 저출산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게 2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인구정책 TF를 만들었고요. 앞선 1차나 2차 TF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이나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 같은 추상적인 주제를 다뤘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구 감소가 더 가팔라지면서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성, 외국인, 특히 고령층의 고용을 늘리겠다. 이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우리 인구 중 5, 60대가 29%, 베이비붐 세대만 따져도 710만 명입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이 151만 명이니까 숫자만 보면 고령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2030년이면 노동 인구 341만 명이 사라집니다. 인구 정책 과제 중에 고령자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왜 정년 연장 논의는 정작 빠진 겁니까? 오늘 발표 자료에서 정확히 글자대로 말씀드리면 네.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사회적 논의?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그럼 정년 연장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재부 1차관은 고령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년 연장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답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유가 뭡니까? 네, 기획재정부에 물어보니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먼저 추진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가 준다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는다고 반대하고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고령자들을 고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게 계속 고용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같은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출 수단이 생기는 거죠. 이걸 다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논의를 시작하면 그럼 결론은 언제 나는 겁니까? 정부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2028년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70만 명 줍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5년 안에 논의를 끝내야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면에서 보면 고령자 고용 논의 추진 같은 말은 다소 느긋한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박예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